오늘 구도 그림 공부하기 전에 책 가지고 잠깐만 공부하고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위에서 두째 줄 제일 끝에 말 금화의 왕노제백, 금화의 왕노제백, 금화 사람인데 이름은 왕백이고 호가 노제라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 이야기가 116페이지 236번에 왕백은 1197년에서 1274년까지 사람이다. 우리가 이때 사람들을 생년월일이 나오면 이제 주자를 표준해 가지고 견주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자는 1130년에 태어나서 120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주자는. 그러니까 이게 왕백하는 사람은 1197년에 태어났으니까 주자가 돌아가시기 3년 전에 태어났다. 그리고 주자가 1200년에 돌아가셨는데 1274년이니까 주자 사후 74년까지 더 살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왕노제, 자는 회지고 처음에 호는 장소다. 장소라 했다가 노제로 바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왕백이라 하는 사람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21페이지에 두째 줄에 금화 왕노제가 태주의 상체서원에서 교수를 맡아볼 때에 제10도가 숙흥야매잠도인데 숙흥야매잠에도 퇴계가 왕노제 이야기를 또 갖고 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후에 남당 진무경하고 나오죠. 남당 진무경은 생졸연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생졸연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당 진무경의 이름도 백입니다. 나무목변에 흰백자 했는 자. 그러니까 남당 진무경 진백, 그 밑에 왕노제도 왕백, 이름이 두 사람의 이름이 같습니다. 나무목변에 흰백한 잣나무 백자예요. 제가 이 두 분 이름이 같은가 틀린가 때문에 컴퓨터를 한참 뒤지다가 이제 대만대학 교수한테 이메일 보내가지고 물었더니 그분이 진무경 하는 분의 생졸연대는 잘 모르겠고 금화왕노제는 아까 116페이지의 주와 같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자가 백자가 두 사람이 같다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우연이면서도 재미있는 것을 발견해서 미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미리 이제 혹시 예습하시는 분이 계시면
싶어서 사람 이름이 둘이 똑같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래 책을 펼쳤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에 보면 122페이지에 보면 본문의 위에서 두째 줄 막현이 아니고 현입니다. 막현호민이 고로 군자는 신기독야라 중용에 있는 말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광고입니다만은 12월 15일부터 중용을 읽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너댓 분 모이는데 참여하실 분은 용기를 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15일 화요일, 목요일 날 오전에 중용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지난 시간에 읽었던 그 경제잠을 퇴계 선생님은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오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림하고 글하고를 같이 한번 보시면 정기이관 존기첨시 잠심이거 대월상제 요게 글로 된 거예요. 첫 줄에 16자 아닙니까? 그죠? 예. 의관을 바르게 하고 시선을 존엄하게 하고 마음을 깔아앉혀 가지고 살면서 대월상제 저 건너편에 상제를 마주하는 듯이 그 다음에 넘어가서 조경필중 수용필공 택지이도 절선의봉 발걸음은 반드시 무겁게 하고 손은 공손하게 하며 땅을 골라서 밟는데 개미 집도 개미 뚝도 돌아가듯 하라. 그 밑에 동정불위 이렇게 동정불위를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이제 정기이관 존기첨시 잠심이거 대월상제 밑에는 동이라고 써놨고 정이라고 써놨고 그 다음에 조경필중 수용필공 택지이도 절선의봉은 동이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동정불위 하는 말을 썼거든요. 동정불위. 그렇게 이제 읽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편에 넘어가서 출문여빈 문을 났을 때는 손님을 매시는 것 같이 하고 손님을 대하듯 하고 승사여제 일을 받들 때는 제사를 모시듯 하고 전전긍긍 조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만감 혹이 잠시라도 안이하게 하지는 말아라. 그 다음에 수구여병 방위여성 동동촉촉 만감혹경 밑에 표리교정 하는 말도 이제 그 밑에 보면 종사의사 시왈지경 동정불이 표리교정이라고 그 밑에 문장에 있습니다. 여기 어디로 모이냐 하면 이제 마음심자로 모입니다. 마음심자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장이 부동이서 불남이북 당사이존 미타기 차. 동으로 간다 하고 서로 가지 말고, 남으로 간다 하고 북으로 가지 말고, 이를 만나서는, 이를 당해서는 마음을 보존하고 다른 데로 가지 마라. 요 말하고 그 다음에 불이이이 불삼이삼 유심유일 만변시감 하는 말 가운데에 주일무적 하는 말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책에 110페이지, 109페이지에 페이지가 없습니다. 제9경제잠도 페이지로 109페이지입니다만은 제9경제잠독 하는데 보면 중간에 마음심자 해놓고 주의를 어떻게 번역했냐. 전일함을 주로 한다. 전일함을 주로 한다. 한결같음을 주로 한다. 무적, 옮기지 않는 것. 함부로 가지 않는 것. 주일무적 할 때 적자가 갈적자 아닙니까? 여기저기 안 댕긴다 이 말이거든요. 주일 한 가지만 딱 전일하게 하면 왔다 갔다 안 한다. 앞에 심 이야기할 때에 심학도 이야기할 때에 위에 심자하고 밑에 경자하고 썼으면서 또 주일무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책에 읽을 때도 주일잠 하는 잠도 있었다 하는 것도 읽었습니다. 한결같이 지금 말로 표현하면 한결같이 이게 맹자식으로 이야기하면 구방심이죠. 막 돌아다니는 마음을 찾아와라. 좀 전에 제가 불이이이 불삼이삼 유심유일 만변시감 하는 것을 어떻게 번역해 놨느냐. 두 가지 일이라고 마음을 둘로 나누지 말고 세 가지 일이라고 마음을 세 갈리로 나누지 마라. 마음을 전일하게 하여 만 가지 변화를 살펴라. 유심유일. 이게 이제 옛날식으로 하면 유정유일이 되죠. 정신할 때 정하는 걸 제가 이걸 어떻게 번역하나. 어젯밤에 어떤 책을 보니까 알차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 분이 있습니다. 알차게. 쌀미변의 정자가 우리가 그냥 이야기할 때 현미는 껍데기 있는 쌀이 현미고 나라 껍데기까지 있으면 조가 되고 그죠? 거칠 조자. 거친 나라 껍데기 등격 하잖아요. 겨를 뺏겨내고 안에 현미가 있는 건 현미고 그것도 뺏겨내면 백미잖아요. 백미가 정미가 되잖아요. 백미를 정미라고 하잖아요. 쌀 중에도 껍질 다 뺏긴 진짜 쌀을 정미라고 할 때 정이 그죠? 이게 쌀미변의 정인데 그럼 뭐냐? 일본 사람 말로 하면 에키스. 정수. 유정유일. 알차게, 속차게, 속이 꽉 찬. 제가 부동이서 불남이북 당사이존 미타기적 이걸 번역할 때 동으로 간다 하고 서로 가지 말고 남으로 간다 하고 북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번역 한번 보시면 제가 번역한 거 조금 다릅니다. 서쪽 일을 동쪽으로 처리하지 말며
북쪽 이를 남쪽으로 처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안 보입니다. 일에 만나 마음을 보존하여 일을 만나면 마음에 보존하여 다른 데로 가지 마라. 무적이죠. 근데 서쪽 일, 동쪽 일 하는 일자가 없잖아요. 그대로 하면, 글자 그대로 하면 동이서, 동을 서로 쓰는 말고 남이 북, 남을 북으로 쓰는 마라.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 동이서, 불, 남이 북. 저는 이름이 일본식 이름입니다. 집에 어른한테 들으니까 제가 1943년에 났는데 그때가 창씨 개명의 피크 시대,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해방될 때까지 일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문화 정책을 썼답니다. 그러니까 40년 이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헌병 정치를 했어요. 조선 총독이 정식 총독 임명받은 사람은 9명이고 중간에 이제 한 사람 정식으로 안 받고 임시 대리로 해서 합치면 총독이 10명인데 조선 총독 10명에서 딱 한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육군 대장 출신의 조선 총독들이 쓴 정책은 무력 정책, 힘으로 막 눌리는 것인데 1940년인가 41년에 온 사이도 제등실하는 총독은 해군 제독, 해군 출신인데 이 사람이 와서 쓴 정책이 문화 정책입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성씨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창씨 개명하잖아요. 그죠? 하고 그 전에까지는 시골의 소학교에서는 한국말, 조선말을 써도 안무락했는데 이 사이도 제등실하는 총독이 오고 난 뒤에 시골 아주 벽촌의 산골 소학교까지 다 일본말을 쓰도록 이게 문화정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본말 해라, 일본말을 해라. 그리고 고발하도록 해가. 선생님, 저는 조선말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학생 이름 적어 놨다가 벌점을 가하든지 아니면 폭력을 하든지 그렇게 바뀐 때가 제 기억으로는 41년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1년부터 45년 해방될 때까지 총독이 제등실에서 사이독한 사람한테 바뀌기도 했습니다만 마지막 이제 총독은 아베죠, 아베. 얼마 전에 일본 총리하던 아베의 할아버지가 가면서 조선 너거는 100년이 돼도 안 된다 하고 갖는 그런 사상을 손자인 얼마 전까지 총독을 하던 아베한테 아베를 무릎하게 앉혀놓고 조선 사람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애들 교육시킨 게 아베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요. 조선 너거는 개봐도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은 이름이 대부분 일본식 이름입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동기 중에 한 사람은 저희들 모르고
졸업할 때까지 그냥 이찌로 하고 불렀습니다. 예. 그 친구는 뭐 이름을 고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일랑이죠. 그죠? 일랑, 이찌로. 저도 이름을 그렇게 일본식으로 해서 한문으로 중국 사람들이 보고 야 이름 좋다. 숲을 임자, 빼어날 숫자, 무성할 무자 참 좋다 하는데 한국 발음으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년 때 일본 사람들이 모든 한국 사람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다 하는 것, 그리고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력만은 아니다. 조선의 지리, 기후, 문화, 역사를 조선 사람보다 10배 이상 상세하게 구석구석이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철도 놓는 거라든가 저 안동댐 밑에 거기 그 중앙선을 놓는 거 이런 것들 보면 학봉 선생님 산소 쪽으로 기찻길을 내려가다가 의성 김씨들의 맹렬한 반대를 부딪혀가지고 학봉 묘소 쪽으로는 안 가고 삥 돌아가는 기차. 그런데 아시는 대로 그 봉화 달실 마을은 완전히 당모가지를 끊어놨습니다. 철도로. 하여튼 끊기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저는 청년 때에 일본이 그냥 조선을 주워 먹은 게 아니다. 군사력 하나만 아니다. 역사 이해, 문화 이해, 기후 조건 이해를 다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나는 중국을 한번 주워 먹어보자. 우리 할아버지 조선시대 때 중국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니 내가 할 일은 중국을 좀 먹는 거다. 그러면 그때 제가 20대 청년 때에 일본인의 사유방법, 중국인의 사유방법 하는 일본 동경대학 교수가 쓴 책이 번역이 됐었습니다. 그분은 동경대학 교수 한자로 중촌원 하는 사람인데 나카무라 하지메 하는 분이 동양인의 사유방법 하는 걸 썼는데 불교학자인데요. 티베트인의 사유방법, 중국인의 사유방법, 인도인의 사유방법, 티베트인의 사유방법, 중국인의 사유방법, 일본인의 사유방법 이렇게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국인의 사유방법 하는 것을 제가 읽었는데 불교 철학을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고 티베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나 하는 걸 써놨는데 중국인의 사유방법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앞에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하면 한문을 공부하면서 제가 발견한 중국인의 사유방법은 안일불자입니다. 지금 안일불자 나왔잖아요. 부동이서, 불남이북, 안일불. 한자를 잘 공부하려고 하면 안일불자를 잘 해라. 중국 사람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자들은 안일불자의 생각을 하고 있다. 사유방법이 안일불자의 생각이다. 그거는 공자 선생님도 중국 사람이니까 안일불자의 사유를 벗어나지 못했다. 너는 제일 첫 구절 하기 시습지 불력열호하잖아요. 하기 시습하면 열이지 마 불력열호합니까? 학습 공부하고 익히면 기쁜 게 속 마음으로 기쁜 게 열이잖아요.
속으로 기쁜 걸 열이라 했고 밖으로 기쁨이 표현되는 걸 낙이라 했죠. 그 유붕자 원방내면 불역 낙호화. 친구가 멀리서 오면 친구 만나는 기쁨을 밖으로 표현해야 된다면 이 밖으로 표현되는 게 낙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은 안으로 공부해가지고 야 이구나 할 때 기쁜 거는 열이고 밖으로 친구가 왔을 때 기쁜 거는 경상도 사람들 아이 문디야 오랜만이다 할 때 이거는 낙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앞에 왜 안일불자를 붙여놨을까요? 저는 열심히 한문 읽다 보니까 안일불자가 한문의 사유구조 혹은 중국인의 사유방법 현대 중국어 하시는 분은 잘 압니다만은 자들은 좋다 하는 말을 안 하고 나쁘지는 않다 하잖아요. 나쁘진 않다. 착오락할 때 착자 앞에 안일불자를 써가지고 불착입니다. 나쁘진 않다. 한문에서 혹은 중국 사람의 생각에서 안일불자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좋다 이렇게 할 건데 자들은 수천 년 동안 나쁘진 않다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표현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안일불자입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 하는 거하고 우리가 좋다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나쁜 건 아니라 말입니다. 나쁜 건 아니니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저 사람들, 중국 사람들의 생각, 중국 사람들의 표현은 나쁘지는 않답니다. 불착옥할 때 불착입니다. 불착. 현대 중국어로 부추어 익하죠. 나쁜 건 아니다. 이 말 때문에 대구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손해를 많이 봤죠. 자, 중국의 땅값도 싸고 임금도 싸다. 내가 공장을 중국 가서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갔습니다. 땅 좀 줄래? 땅 주지. 공장 갖고 온다고? 나쁘진 않다. 그런데 통역이 나쁘진 않다라고 통역을 안 하고 좋다라고 통역을 해요. 그러면 내가 공장을 니네 땅에 세우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번역해주는 사람, 통역해주는 사람이 나쁘지 않다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나쁘지 않다를 좋다로 번역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좋다라고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들은 죽었다 살아나도 좋다 소리 못합니다. 한잔 먹으러 가자 하면 좋다 할지 몰라도 사고 자체가 안일불자의 사고가 되어 있습니다. 나쁘진 않답니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는 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쁘지 않다 하면 좋다라고 알아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깊이 여러분께서 한문 읽을 때 안일불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슨 책이든지 좋습니다. 논어도 좋고 맹자도 좋고 대학도 좋고 중용도 좋고 뭐든지 펴면 전부 다 안일불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일불자를 부정하려고 하면 뭘 써야 됩니까? 없을 무자를 써야 되죠. 그래서 무불. 아닌 건 없다죠. 아닌 건 없다. 이중부정.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런 사유방법, 사유체계, 그런 언어체계를 갖고 있었으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은큼한지 모릅니다. 죽어도 좋다는 않고 나쁘진 않답니다. 나쁜 건 뭐랄까 좋진 않답니다. 그죠? 안일불자, 좋을호자, 좋지 않다. 불호. 한문 사유에서, 중국 사람 사유에서 나쁘다 하는 건 없어요. 좋지 않다는 있어요. 논어에도
마찬가지고 맹자에도 마찬가지고 좋지 않다지 나쁘다가 아닙니다. 이게 한문 자체가 우리가 한문을 읽을 때 적어도 제가 공부한 결과로는 이게 앞에 이 안일불자가 나와서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르고 우리하고 표현 방법이 다르구나. 이게 한문 공부하는데 장애가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름을 짓죠. 부정의 사유라고요. 아니다의 사유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다음 두 번만 더 이야기하면 끝이 나는데 퇴계성학십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박과 할 길을 했다. 진짜 퇴계의 성학십도를 하려고 하면 성리학을 해야 되는구나. 장횡거, 정명도, 정의천, 추자를 완전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성학십도를 읽어야 되겠구나라고 깊이 느꼈습니다. 느꼈을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부터 정의천 공부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하루 한 페이지씩 정의천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먼 훗날 공부 좀 더 해서 도서관장님하고 이야기가 된다면 정주학 이런 타이틀로 한번 만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공부 좀 해가지고 도서관장님한테 정주학 한번 해보고 싶네요.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정식으로 신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천, 정명도는 1032년생이고 동생 정의천은 1033년생입니다. 연년생입니다. 그 문집이 이정집 해가지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 문집 속에서 어느 게 형님 말이고 어느 게 동생 말이고를 구별하는 것도 큰 작업이다. 영남대학 출신 젊은 사람 하나가 중국 천진에 가서 이정집을 놓고 이거는 형님 거다, 이건 동생 거다 해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느 것이 형님 말인지 어느 것이 동생 말인지 이정집 한 살 차이인데 사상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공부를 다시 해서 정명도, 정의천, 정명도는 이름이 호고, 이천은 이름이 이입니다. 이. 정호, 정의, 형제. 혹시 낙양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낙양 가보셨어요? 낙양에 가면 용문석굴이라고 유명한 석굴이 있잖아요. 그 용문석굴 앞에 큰 내가 흘러가는데 그 내 이름이 이천이라고 합니다. 이천. 인변에 윤 한자 있죠. 이윤 갈 때 이자. 상나라 탕인금의 신하가 이윤이잖아요. 이윤. 사람인 변에 성씨 윤씨한테 이천. 그 용문석굴 앞에 이천 건너편에 아주 좋은 집이 있는데 그게 백낙천의 기념관이라고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만은 제가 딴 길로 갔습니다. 뭘 딴 길로 갔느냐 하면 우리가 한문을 놓을 수 없고 잡고 있다면 안일불자에게 조심해서 읽게 되고 한문의 사유 방법 혹은 중국인의 사유 방법이 안일불자의 사유다. 여기도 불동이 있어 불 남이북 초보 사람들은 불동이 있어 이렇게 읽고 불남이북 불
불, 동이 있어. 동을 가지고 동으로서 서로서는 안 한다. 동쪽 가지고 서쪽으로서는 안 한다.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일불자 사유. 그 다음에 이제 한문하면서 어려운 게 자기하고 사람하고 구별하는 거죠. 사람 인자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 자기는 사람 인자 안에 포함이 안 됩니다. 자기는 몸기자로 표현하거나 가끔 가다가 몸신자로 표현하고, 인기하면 다른 사람하고 내죠. 나와 다른 사람이 확실하게 구별되는데, 우리는 우리 하는 것 때문에 구별이 안 되죠. 그죠? 그 자들은 내 아버지 하는 게 분명한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 공동체 의식이 우리말 속에 많이 들어있는데, 자들은 내 하는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내 아버지. 나자를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장자를 공부할 때에 나자하고 나오자하고 어떻게 구별하느냐. 장자 철학에 오상악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나오자에 상실하다, 잃어버렸다. 나악, 내가 나를 잊었다 할 때 나오자하고 나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구별도 있습니다만은 글자 한자 한자에 한 문자는 집합명사 없죠. 나무 하는 말은 없습니다. 소나무면 송, 잣나무면 백, 이렇게 한자 한자는 있어도 집합명사로서 나무는 없습니다. 혹시 여기 나무 목자 있지 않나? 나무 목자는 가공한 뒤에 나무입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고 가공한 뒤에 나무는 나무 목자고 살아있는 나무 하는 건 없고 나무 숫자를 쓰죠. 나무 숫자도 되고 시물 숫자도 되고 딴 길로 한참 갔다 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부동이서 부남이북 당사 이존 미타기적 동으로 간다 하고 서로 가지 말고 남으로 간다 하고 부로 가지 말고 이를 만나서는 마음을 보존하고 다른 데로 가지 마라. 꼭 미타기적 미자는 아닐 미자도 되고 쓰러질 미자도 됩니다. 그 앞에 이제 주일무적의 무적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심자하고 그 위에 정기유관부터 만감혹경하는 그 사이에 이 본문에는 어떻게 써놨나 하면 종사의사 시왈지경 동정불위 표리교정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놨습니다. 종사의사 이것에 종사해서 사는 이사자입니다. 어는 에서죠. 이것에 종사해서 이것에 종사해서 그것을 일컬어 가지고 경을 지킨다, 지닌다, 잡을 지자잖아요. 경을 잡는다고 하니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어김이 없이 하고 위배되지 않게 하고 표리 밖과 안을 안과 밖을 서로 바르게 하라. 교차시켜서 바르게 하라. 안도 발라야 되고
바깥도 발라야 한다. 그 다음에 밑에 거 공부하겠습니다. 유관, 유차, 유관, 수유 유관, 수유 잠깐 동안에도 틈이 있으면, 칸이 있으면 사욕이 만다니라. 사욕이 만 가지 갈래로, 만 가지 단서로 일어나서 불화이열, 불 없이 뜨겁고 불빙이한 얼음 없이 찹다. 틈이 생기면 잠깐 동안도 틈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 잠깐 주역에 갔다 오겠습니다. 주역에. 주역 공부를 하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붙이면, 장작 더미에다 불을 붙이면 어느 장작이 제일 먼저 타겠노? 마른 게 제일 먼저 탑니다. 마른 거 밑에 젖은 거 놔놓고 불 붙이면 마른 게 위에 있으면 위에 가서 붙지 밑에 젖은 데 안 붙잖아요. 불은 마른 장작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역 공부할 때 문제가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붙이면 어느 거부터 먼저 타겠노? 마른 거부터 먼저 탄다. 또 이런 문제를 냅니다. 팽팽한 땅에다가 물을 부으면 얼로 흘러가겠노? 어떤 학생은 안 흘러갑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럼 정답은 뭐겠습니까? 낮은 데가 아니고 젖은 데입니다. 젖은 데. 물이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팽팽한 땅이라고 했잖아요. 팽팽한 땅에 낮은 게 없잖아요. 팽팽한 땅에 물 부으면 물이 어디로 가겠노? 팽팽한 땅이니까 낮은 데로 간다고 대답하면 안 되죠. 팽팽한 데 낮고 높고 없잖아요. 그때 정답은 젖은 데로 간다 합니다. 젖은 데로. 여기 이제 우리가 생활에서 말할 때는 끼리끼리 논다 유유상종이잖아요. 유유상종. 불화의, 그러면 여기 말은 모순이 되잖아요. 불이 없는데 뜨겁다. 얼음이 아닌데 찹다. 이게 안일 불자의 사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태극기를 보면 근곤감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곤감리. 그러면 근은 알겠는데 막대기 3개, 곤도 알겠는데 짝대기 6개, 감리는 알쏭달쏭하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감은 물숫자입니다. 물숫자. 가운데가 붙어 있고 양쪽이 떨어져 있는 게 감입니다. 근곤감리의 감은 물숫자입니다. 5개, 그죠? 3개, 4개, 5, 6, 막대기 수로 따지면 3개는 근이고 4개는 리입니다. 리. 중간에 가운데가 떨어져 있다고 리입니다. 리. 리는 불이죠. 그죠? 감은 물숫자고 고는 막대기 6개고 근곤감리. 근은 하늘이고 고는 땅이고 감은 물이고 리는 불입니다. 불. 왜 이건 물숫자인 거 너무너무 쉽게 알 수 있고요. 이건 하늘이고 이건 땅이고 근곤 이것도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불인데 중간에 떨어져서 리락했죠.
떨어질 리자 썼습니다. 요건 해석할 때는 려로 해석합니다. 려. 고력할 때 려자로. 요거를 그려볼게요. 이 불꽃입니다. 불꽃. 불꽃이 간은 붙었고 안에는 비어 있지 않습니까? 양쪽은 붙어 있고 안에는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가 됩니다. 리. 리는 려다. 불꽃은 화려하다. 또 리자는 떨어질 리자는 불은 지 혼자 떨어져 가지고는 없어요. 항상 어떤 물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초에 붙어 있으면 촛불, 호롱에 붙어 있으면 호롱불, 무언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붙을 부자, 첨부할 때까지 부자로 해석을 합니다. 리를. 불의 성질이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에 불화이열 불빙이 한 에 유관 틈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 유차에 호리 유차, 천양이처, 천양역처, 털끝만큼의 어긋남이 있으면 하늘과 땅이 바뀐다. 삼강은 침몰하고 구법은 뒤섞인다. 구법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책 11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책 113페이지에 보면 책 113페이지 주 230번 서경 주서 홍범에 실려있는 홍범 구주를 가리킨다. 구법하는 것은 구주다. 구주. 구죽할 때 주자가 사전으로는 밭두둑주자입니다. 밭두둑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범주락 할 때 요 글자를 씁니다. 범주. 서양말로 카테고리익하죠. 그 113페이지 230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경 주서 홍범에 실려 있다. 서경 하면 우서 안에 요전 순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하서, 상서, 주서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다 했습니다. 주서 홍범에 실려 있는데 우가 홍수를 다스리자 하늘이 낙서를 주었다고 한다. 그 법을 본받아서 정치의 법도로 삼는 것이 홍범 구조다. 우왕이 기자를 방문하자 이 홍범을 주었다고 한다. 구주가 뭐냐? 첫째는 오행, 둘째는 오사, 셋째는 팔정, 네 번째는 오기, 다섯 번째는 황극. 요거 조금 설명할게요. 전번에 제가 한번 주역을 읽으면 태극이라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태극생 양이, 양이생 사상, 사상생 팔괴. 우리 퇴계 선생님의 성학십도도 제일 첫 번째 게 태극이잖아요. 근데 태극이 뭐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얼른 대답을 못해요. 아주 쉽게 대답하는 방법. 제가 아주 좀 속되게
남쪽 끝을 남극이라 하고 지구의 남쪽 끝을 남극이라 하고 지구의 북쪽 끝을 북극이라 합니다. 확대시켜가지고 우주의 끄트머기를 태극이라 합니다. 태극. 우주의 시작이 태극입니다. 끝이. 극하는 것은 끝이란 말입니다. 끝. 그런데 다시 지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구로 돌아와서 북극 꼭대기에 누가 올라가가지고 딱 서서 계시면 돌겠습니까? 안 돌겠습니까? 어떤 분이 북극 꼭대기에 딱 올라갔어요. 극점에 가서 딱 서 계시면 돌겠습니까? 안 돌겠습니까? 돌죠. 지구가 도니까 돌아야죠. 근데 북극 꼭대기나 남극 꼭대기에 가면 지자리에서 돕니다. 그죠? 지자리에서. 다른 거는 둥그니까 멀리 돌지만 그 점은 제자리에서 돌잖아요. 그러니까 팽이를 돌릴 때 팽이 제일 중간에는 제자리에서 뺑뺑 돌지 않습니까? 그거 같아요. 이거를 소강절, 강절 소선생 많이 이야기 들었죠. 소강절 선생은 황극이라고 했어요. 황극. 임금 황자 써가지고 황극이 뭐냐 하면 가운데 중자입니다. 중. 태극은 처음 시작이란 말이고 황극은 중이란 말입니다. 중간에 뺑뺑 돌면 중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간도 돌긴 도는데 지자리에서 도는 거죠. 황극. 그래서 홍범 구주의 5번째는 황극입니다. 황극을 세운다 하는 말은 쉽게 말해가지고 중심을 담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중심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뭐가 핵심인지 뭐가 핵심이 아닌지 뭐가 중심인지 뭐가 중심이 아닌지 어느 게 기본인지 어느 게 기본이 아닌지 왜 그러냐 하면 상하 좌우 할 것 없이 모두 이익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다하는 게 없어진 세대. 지금이 어떤 세대냐? 옳다하는 게 없어진 세대입니다. 옳다가 없어요. 민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민이 주인이 안 되면 다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한 사람도 주인이 없어요. 왜 그러냐? 옳다하는 게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옳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주인 노릇을 못하는 겁니다. 이익만 따라가기 때문에 태계 선생님은 이 구법이 깨어진다 할 때 구법이 구주인데 이제 넷째는 옥이고 5번째는 황극이고 6번째는 삼덕이라고 했고요. 7번째는 의심스러운 일을 분명하게 밝힌다. 8째는 서징해가지고 여러 가지 징조를 생각한다. 9번째는 오복이라. 오복이 홍범 구주에 나오는, 서경의 홍범 구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9가지에 또 3개씩, 5개씩 다 있잖아요. 구법 역시 뒤섞여진다. 뒤섞여진다 할 때는 두라고 읽어야 되고 싫어한다 할 때는 역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역자. 역자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요 뒤에 뜬구름은 없애고 말씀은 변에 이렇게 하면 말을 바꾸는 게죠. 번역, 통역할 때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죠?
옛날에 자동차가 없을 때 말을 타고 다녔을 때 말이 사람을 태워서 열심히 걸어가면 한 80리쯤 가면 말이 피곤해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해도 저무니까 말을 내려서 사람도 쉬고 그런 데를 역이라 하잖아요. 역, 그죠? 역. 말마변에 쓴 건 역. 말 바꿔타는 데입니다. 말 바꾸는 데입니다. 예. 마장이 있고. 역. 말을 바꾸는 것도 역이잖아요. 통역, 번역. 말씀은 변해 쪽에 써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말마변에 쓰면 역. 우리는 아주 옛날 한문을 많이 써가지고 역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중국 사람들은 역이라 소리 안 하고 참이라 하죠. 병참 기직할 때 참. 역참이죠. 말 바꾸는 게 말씀한 변에 역자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말마변에 말을 바꾸는 것도 역이고 발음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글자 공부할 때는 이렇게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말씀은 변에 쓰면 말 바꾸는 거고 말마변에 쓰면 말을 바꾸는 거고 역. 우리는 이제 아주 옛날 한문에 역을 쓰는데 중국 사람들은 참으로 바꿔버렸죠. 역참으로. 그죠? 참.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 정류소가 나오잖아요. 정류소를 버스 스톱하는데, 그죠? 그거를 중국 사람들은 버스는 버스라고 하고 짠이라고 하죠. 버스 짠. 짠 가는 게 참이란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대만에 가서 버스를 탔는데 아주 점잖하게 중국말로 샤처 이렇게 아래 하자를 샤 하거든요. 차를 샤처 이렇게 하거든요. 안 세워줘요. 그래가지고 하차 이렇게 했더만 얼른 세워줍디다. 대만 사람들은 대만 말로 하차 합니다. 하차 이렇게 했더만 차를 탁 세우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 하차구나. 말, 우리가 쓰는 말요. 말이 뭡니까, 말? 1980년대에 시내 서점에 가면 두껍기가 이만한 책이 있는데 책 이름이 비트겐슈타인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서 책 이름이요. 비트겐슈타인 하는 게 뭐냐 하니까 80년대에 서양을 주름 잡던 언어 철학의 대가입니다. 철학자 이름이 비트겐슈타인입니다. 그 책 이름으로 그냥 비트겐슈타인. 책을 왜 그래 써놨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언어 철학 뭐 하든지 언어 말이란 뭔가 이렇게 써야 될 긴데 언어 철학자 이름 비트겐슈타인하고 책 제목을 그렇게 잡아놨어요.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은 사진 찍어놓은 것하고 똑같다. 이것은 꽃이다 하는 말은 꽃을 사진 찍어놓은 것하고 똑같다 말입니다. 여기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80년대 언어 철학자의 첫 번째 이론입니다. 첫 번째 이론, 사진 이론. 말은 사진이다. 꽃이다 하는 말은 꽃을 사진 찍어놓은 것하고 똑같잖아요. 두 번째 이론은 말은 의미로 알아들어야 된다. 의미다. 서양말로 하면 language is meaning. 언어는 의미다. 어느 날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울울 떠들고 있어요. 조용할 때까지 한참 기다려도 조용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써먹은 말이
잘한다 있겠습니다. 잘한다. 절대 잘한 게 아니잖아요. 수업하는데 조용해야 되는데 떠들고 앉았으니까 잘하는 게 아닌데 잘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잘하는 게 아닌데 잘한다 했으니까 이건 의미로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한 사람이 언어의 두 번째 의미는 의미로 알아들어야 된다. 세 번째는 말은 써먹기 달렸다. 쓰임에 따라서 다 의미가 달라진다. 이 세 가지 이론을 펼쳐서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책 이름은 아직도 비트겐슈타인이라고 써놨는 게 저는 의심입니다. 학자 이름인데요. 언어 철학하든지 말의 의미하든지 말이란 무엇인가. 여기서는 경제자입니다. 공경하는 걸로 재계를 해라. 공경하는 걸로 재계를 해라. 그래서 의관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혀서 상제를 마주하는 것이 해라. 구도하고 십도는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 생활. 자, 1도, 2도는 우주가 움직이는 우주론. 우주론 하는 말은 질서가 잡힘. 질서가 잡히기 전에는 혼돈이죠. 혼돈이 질서가 잡힌 그것을 태극이 움직여서 만물이 생기는 걸로 1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층으로, 그죠? 2도에서는 만물은 다 형제다. 그렇게 이제 횡으로 1도가 종으로 설명을 했다.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걸로 설명했다면 2도는 옆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도, 4도, 5도는 교육입니다. 교육. 우리가 보고 있는 이광호 교수가 번역해낸 책은 5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5도 구별해서 해설을 했는데 우리는 쉽게 1도, 2도는 우주론, 3도, 4도, 5도는 교육론, 6도, 7도, 8도는 8도가 심학도죠. 7도가 인설도죠. 6도가 심통성정도잖아요. 심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적연부동, 가미수통, 내 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심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9도, 10도에는 실천하는데 한마디로 공경의 마음을 가져라. 마음심자를 가운데 나눴지만은 공경, 의관을 바르게 하는 것도 공경이고 시선을 존엄하게 하는 것도 공경이고 마음을 조용하게 가라앉히는 것도 공경이고 상제를 마주하는 것 같이 하는 태도도 공경입니다. 그래서 경제자미라 했습니다. 경으로서 재계한다. 10도가 뭡니까? 수긍야매잠이잖아요. 일찍 일어나고 밤에 잠을 자는. 그래서 9도, 10도는 생활철학입니다. 생활철학. 요 지리산 중턱에 가면 함량하는 데가 나옵니다. 함량에 가면 일두 정여창 선생님의 서원이 있습니다. 남계서원이라고. 남계서원에 갔더니 남계서원에 계시는 문화해설을 하는 분이 일두 선생 시대 때 비석이 하나 있는데 일두 선생님 친구들 여러분의 이름이 비석에 써 있는데 양동마을의 회제 자손들이 와가지고 우리 회제 선생님도 동방오현의 한 분인데 왜 일두 선생 비석에 회제 선생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여기 현풍에 가면 도동서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원당 김경필 선생님 서원. 현풍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가깝습니다.
한원당 김경필 선생, 그 다음에 일두 정여창 선생, 그 다음에 회제 이현적 선생, 정암 조광조 선생, 퇴계 이황 선생, 5분이 동방오현입니다. 근데 그것은 동방오현인데 왜 회제 선생 빼놨노?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원당 김경필 선생이나 일두 선생이 공부한 것은, 특히 한원당 선생이 공부한 것은 소학인데, 소학은 요즘 말로 말하면 실천 철학이다. 여기 성학 10도에 9도 10도가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회제 이현적 선생님 논문은 태극론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해요. 태극론.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형이상학이죠. 실천 철학하는 분들하고 형이상학하는 분들하고 분야가 확 틀려서 이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해설하는 분이 아이고 하더라고요. 알고 하지 말고 내가 하더라고 하고 그래 해설하이소. 뒷감당 내가 뒷게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9도 10도는 실천입니다. 실천을 옛날 어른들은 행이라 했습니다. 행, 갈행자. 실천이 어렵습니까? 아는 게 어렵습니까? 실천이 더 어렵죠. 근데 계속해서 아는 게 더 어렵다고죠. 지행 합일이 다 알고 실천하고 실천하는 걸 아는 건데 지행이 합일이 돼야 되는데 실천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런 공부, 근데 요즘 공부는 실천 공부 안 시키잖아요. 전부 필기시험만 치잖아요. 필기시험을 치면서 문제 냅니다. 효도가 뭐냐? 뭐냐라고 문제만 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는 안 가르칩니다. 효는 어떻게 해야 되노? 하고 물어야 되는데 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럼 개념적인 대답만 하면 되죠. 효, 어버이를 잘 섬기는 겁니다. 하면 맞다. 어째 섬기는 게 잘 섬기느냐? 어떻게는 안 가르치고 무엇이냐만 묻는 게 요즘 교육에서 묻는 겁니다. 전부 무엇이냐만 묻고 어떻게는 하나도 안 묻습니다. 그게 지금 맹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성학 10도를 보면서 퇴계 선생님이 아주 어린 사람에게 의관을 바르게 하고 시선을 높게 보면서 마음을 착 가라앉혀가지고 저 건너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해봐라, 실천해라. 발은 무겁게, 손은 공손하게, 땅을 밟을 때도 함부로 덤벙덤벙 밟지 말고 택지이동 선택해서 밟아라. 그리고 개미집도 밟고 지나가지 말고 돌아가거라. 문을 나서서는 손님 만난 것이, 일을 만나서는 제사 받드는 것 같이 전전긍긍해서 잠시라도 안이하고 편안하게 하지 마라. 늘 긴장해라. 입은 병막에 막듯이 막고, 뜻은 성을 지키는 것 같이 지키고, 성실하고 공경해서 가볍게 하지 마라. 스스로 경제잠을 삼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실천은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나머지 10도 하나 남겨놓고 여기서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추운데 조심해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